손흥민 선수가 또다시 역사에 남을 엄청난 기록을 세웠습니다. 손흥민은 3일 영국 런던 스타디움에서 열린 웨스트햄과의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31라운드 경기에 선발 출전하여 토트넘 소속으로 통산 400경기 출전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했습니다. 비록 경기는 아쉽게 1대1로 비겼지만 손흥민 선수에게는 뜻깊은 순간이었습니다. 조선 고종 시절인 1882년에 창단된 토트넘의 역사상 400경기 출전 선수는 총 14명 뿐이며 비유럽 선수로는 최초로 해당 기록에 이름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의 이러한 대기록 달성에 토트넘의 동료들도 캡틴에 대한 축하가 쏟아졌는데요. 토트넘에서 손흥민과 최고의 파트너십을 이뤘던 해리 케인도 축하의 말을 남겼고, 이어서 루카스 모우라, 다빈손 산체스, 미키 판더펜, 브레넌 존슨 등 손흥민과 토트넘에서 시간을 함께 보낸 동료들이 모두 등장하여 레전드, 진심으로 축하한다 등의 말을 SNS를 통해 남겨주었습니다. 특히 손흥민과 가장 절친한 동료 중 하나로 알려진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의 400경기를 축하하면서 찬사를 남김과 동시에 자기 아들의 대부가 손흥민이라고 밝히기까지 했습니다.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에 대한 추억을 다음과 같이 말했는데요. 손흥민이 토트넘에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한다. 축구를 향한 순수한 열정으로 팀에 에너지를 불어넣는다. 해를 거듭할수록 성장하고 또 성장했다. 득점 기록이 미친 수준이다. 그는 항상 모범을 보이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은 팀을 위한 일이다. 경기장에 나설 때 모든 책임도 자신이 짊어진다. 팀의 대표이자 기준이 되는 선수이다 라며 손흥민에 대한 찬사를 보냈습니다. 또한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 선수의 인성에도 찬사를 이어갔는데요. 그는 내가 아빠가 됐을 때 가장 먼저 찾아온 사람이 손흥민이다. 그는 이미 엄청난 팬층을 보유하고 있는데도 평범한 사람처럼 행동한다. 월드클래스 실력을 갖추었고 무엇보다 사람으로서 엄청 대단하다. 그를 알게 된 것이 기쁘다라며 손흥민에 대한 애정이 듬뿍 담긴 발언을 해주었습니다. 글로벌 스포츠 언론인 디 애슬레틱에서도 손흥민에 대한 칭찬과 동시에 손흥민이 이룬 기록을 분석했는데요.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은 의심할 여지 없이 토트넘의 전설이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어떨까? 그는 비록 우승팀의 일원이 아니고 우승을 도전한 팀의 일원이 아니어서 레전드 논쟁에 빠져 있었다. 하지만 숫자로만 본다면 그가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라는 건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라면서 손흥민 선수를 토트넘뿐만 아닌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로 치켜 세웠습니다. 디 애슬레틱은 손흥민이 레전드라는 증거로 두 가지 지표를 내세웠는데요. 바로 손흥민의 누적 스탯과 득점 능력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통산 118골 60도움으로 총 178개의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는데 이 기록은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한 이후 9년 동안의 기록을 다른 선수와 비교할 때 무려 3위에 해당하는 기록입니다. 또한 손흥민의 득점 능력에서도 디 애슬레틱은 찬사를 보냈는데요. 손흥민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득점을 탁월하게 내는 능력이 있다. 그의 골결정력은 정상 수준을 넘어섰다. 오직 해리 케인과 모하메드 살라만이 손흥민보다 공격 포인트가 많을 뿐이다 라고 하면서 케인 살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손흥민은 이미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다 라고 인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손흥민이 레전드가 아니라고 한 해설자가 있어 논란이 되었는데요. 과거 프리미어리그 첼시에서 선수로 뛰었고 지금은 스포츠 토크쇼의 진행자인 타운센드는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 레전드로 불리기에 충분하지 않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부 매체에서도 손흥민은 우승을 하지 못해서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로 볼 수 없다며 손흥민의 레전드 논쟁에 불을 붙였습니다. 때 아닌 손흥민 선수의 레전드 논쟁에 전 세계의 축구팬들의 갑론을박이 시작되었는데요. 얼마 전 손흥민 선수와 하시오카의 미니 한일전을 치렀던 일본에서도 여러 댓글들이 달리며 저마다 자신의 의견을 내세웠는데 대부분 손흥민의 레전드에 대한 의견은 분분해도 그의 능력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레전드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뛰는 클럽이 우승하는데 공헌을 세워야 하는 건가? 축구선수 최고의 상인 발롱도르를 가져오거나 득점왕을 하는 걸로도 레전드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쨌든 손흥민은 월드클래스인 것은 틀림없다고 생각한다. 손흥민이 한국인이라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는데 그런 거랑 상관없이 손흥민의 기록은 상당히 대단한 기록이야. 기성용같이 위험해 보이는 놈들이랑은 다르다고. 손흥민은 정말 대단한 선수지. 한국 대표팀한테도 꿈과 같은 선수지. 일본은 양 사이드나 엔도, 쿠보, 토미야스의 전개력이 강력하지만 골을 넣을 줄 아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점수를 짜내는 느낌이 강해. 축구는 결국 골을 넣는 선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은 항상 이 문제에 발목이 잡혀있어. 혼자서 공을 어느 정도 물고 앞으로 가야 하는 게 전혀 안 돼. 일본은 마치 이전에 호날두가 없던 포르투갈 같이 골을 넣을 줄 몰라. 그래서 손흥민이 부러웠어. 일본은 왜 골을 잘 넣는 스트라이커가 나오지 않는 걸까? 토트넘을 우승시켜야 레전드라니 무리지. 개인 성적으로도 충분히 레전드라고. 단지 잉글랜드 출신의 선수가 아니라서 인기를 얻기 어려워 레전드가 아니라고 하는 건가? 은퇴하면 레전드라고 불려도 좋을 정도로 활약하고 있지만 아직 현역으로 대기록을 달성하거나 우승을 한 게 아니니까 앞으로의 기대감을
존재감을 담아서 지금은 레전드라고 안 불러도 되지 않을까. 위대한 선수인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는 없다. 하지만 역시 우승이 아시안게임 하나만이라는 게 좀. 아시아에서는 레전드가 맞지. 향후 프리미어 리그에서 득점왕이 되는 선수가 아시아에서 나오는 것은 어렵다고 보거든. 그렇지만 세계에서 보면 레전드가 아닌 것도 사실이겠지. 아직 되돌아보고 레전드라고 말하기엔 확실히 빠른 감이 있네요. 지금까지의 활약은 대단하다 한마디로 압축되지만 손흥민 선수는 아직 좀 더 뛸 수 있잖아요. 확실히 지금까지의 일본인을 포함한 아시아인 축구 선수와 비교해서 레벨이 2단계는 위인 선수야. 일본인 공격수가 손흥민 같은 클래스의 선수가 100년 내에는 나올 수 있을까? 손흥민이 토트넘의 레전드라면 나카무라 슌스케는 셀틱의 레전드잖아. 레전드에도 레벨이 있어. 손흥민은 월드급 레전드는 아니야. 토트넘이라서 우승을 못하기 때문에 레전드로 불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손흥민이 득점왕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는 더 높은 팀에서 뛰는 걸 원했어. 레전드인지 아닌지의 여부는 저런 해설자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화제 중에서 서서히 정해져 가는 거라고 생각해. 아직 레전드가 아니라는 건가? 은퇴하지 않는 한 레전드라고 부를 수 없는 건가? 은퇴하게 되면 손흥민은 확실히 레전드잖아. 말해두겠지만 타운젠트 너보다는 손흥민이 훨씬 평가가 좋다고. 이미 레전드라고 해도 전혀 위화감 없어. 이런 녀석에게 레전드가 아니라고 평가되더라도 그 평가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지만 역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실력을 의심하는 글은 없었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 손흥민 선수는 현재도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가 맞다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승한 횟수가 레전드의 자격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증거가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의 레전드 스트라이커인 안토니오 디 나탈레라고 생각합니다. 디 나탈레는 2010년대 세리에 득점 1위, 세리에 역사상 통산 득점 6위에 랭크된 위대한 선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디 나탈레는 우승을 한 차례도 겪어보지 못한 선수이기도 합니다. 디 나탈레는 우디네세라는 약팀에서 전성기와 말년을 모두 보냈고 이탈리아 국가대표에서도 우승한 경험이 한 번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커리어에서 우승 경험이 단 한 차례도 없는 선수인데 이탈리아 세리에 리그를 아는 사람이라면 대부분 그를 레전드로 인정합니다. 손흥민 선수 역시 마찬가지로 우승 경험 유무를 떠나서 레전드로 인정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적어도 제 마음속에는 최고의 레전드인 손흥민 선수를 언제나 응원하며 찰진TV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